멀티스레딩 애플리케이션 챕터 2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스레드를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스레드를 생성하고 리턴 값으로 핸들을 받게 되는데 그 핸들이란 무엇이고 또 그 핸들이 가리키게 되는 커널 오브젝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스레드가 종료하게 됐을 때 그 종료 코드를 받게 됩니다. 그 종료 코드를 어떻게 돌려받게, 메인 스레드가 그 종료 코드를 어떻게 얻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더 살펴볼 것이고, 스레드를 종료하는 방법, 그리고 에러 핸들링, 그리고 그 스레드의 예제로서 백그라운드 프린팅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챕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크리에이트를 스레드를 생성하고 모니터링하고 종료하고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스레드를 종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이제 커널 오브젝트와 핸들 그리고 레퍼런스 카운트 같은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라이머리 스레드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으니 굳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를 어떻게 생성할 것이냐. 윈32에서 스레드를 생성하는 함수는 create threa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예, C 런타임에서는 begin thread가 있고요. begin thread ex 같은 함수들이 있고, MFC에서는 AFX begin thread 같은 함수가 있는데, 결국 이 모든 함수들이 스레드를 생성하는 함수들입니다. 이 begin thread ex나 MFC, AFX begin thread 안에서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create thread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create thread가 여러분이 호출할 수 있는 가장 저수준에 있는 thread 호출 함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thread 생성과 별개로 펑션 콜과 thread의 시작에서의 둘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의 그 펑션 같은 경우는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부터 시작이 되고 그 함수가 끝나야 리턴이 돼서 그 함수를 호출한 콜러 쪽에 다시 그 제어권이 넘어오게 되지만, 스레드는 다르죠. 스레드도 어떤 펑션을 실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겠지만 그 스레드를 생성하는 시점에 그 함수가 바로 시작된다는 걸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스레드 함수가 시작되는 것을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가 이런 불확실성을 나타나게 되느냐? 그 프로세서의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또 스레드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또 프로세서가 얼마나 바쁘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거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듭니다. 스레드의 시작을 잠시 후에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또 클로즈 핸들을 통해서 스레드의 핸들을 닫게 되는데, 이 클로즈 핸들을 호출한다고 해서 이미 실행 중인 스레드가 아직 종료하지도 않았는데 그 스레드가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종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클로즈 핸들은 단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레드 핸들에 대한 레퍼런스 카운트를 하나를 감소를 시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exit code 스레드의 종료 코드를 얻어오는 함수인데, 스레드가 어떤 스레드로 실행되는 펑션이 정수형의 어떤 리턴 타입을 가지게 되는데, 그 함수가 리턴을 하면 그 리턴 값을 이용을 하면 될 텐데, 굳이 왜 이런 get exit code thread 같이 스레드에 리턴된 값을 얻어오는 함수가 별도로 필요하냐? 그것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create thread를 먼저 살펴볼 텐데, create thread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스레드를 생성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스레드를 생성을 할 때 필요한 인자는 6개의 아규먼트와 1개의 리턴 타입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 6개의 아규먼트 중에 마지막에 있는 이 LP 스레드 ID도 리턴 밸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넘겨주는 거는 인자로 넘겨주는 거는 이 5개가 파라미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스레드 애트리뷰트인데, 당분간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안 특성들 같은 어떤 속성들을 지정해 줄 때 쓰는데, 당분간은 기본 값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값은 그냥 디폴트 값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null 값으로. 두 번째 인자가 스택 사이즈입니다.
모든 스레드가 시작이 되면 그 스레드만의 고유한 스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스레드 안에서 선언된 로컬 변수 같은 경우, 그리고 스레드 안에서 호출된 함수들, 이런 것들은 다 그 스레드의 스택에 고유한 것이지, 이 1번 스레드에서 만약에 스레드를 5개를 생성을 했을 때 그 1번 스레드에 선언된 로컬 변수가 2번 스레드에도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이 변수는 그 스레드 안에서의 그 스레드의 고유한 스택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스레드들이 각각의 스레드가 고유한 스택을 가지게 되는데, 이 스택의 크기를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 그걸 이 두 번째 인자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디폴트 값으로 제로를 주게 되면 1MB의 스택을 가지고서 스레드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인자는 가장 중요하죠. 스레드 펑션, 함수에 대한 포인터를 넘겨주게 됩니다. 함수 포인터이기 때문에 미리 그 프로토타입은 정의가 돼 있어야겠죠. 그 프로토타입, 함수 포인터의 프로토타입이 LP thread start routine이라는 걸로 이제 타입 데피니션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결국은 저희가 병렬로 수행하고자 하는 함수의 주소를 이 세 번째 아규먼트에다 넘겨줌으로써 이 create thread가 그 함수를 독자적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인자도 중요한 파라미터인데, 스레드 펑션이 시작될 때 그 스레드 펑션의 모든 스레드 펑션은 그 보이드 포인터 타입의 아규먼트를 인자로 전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포인터 타입이 이제 보이드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제 LP 보이드가 되는데, 롱 포인터 보이드 타입에 대한 롱 포인터가 되는데, 요 파라미터에다가 실어서 넘겨주게 되면 create thread가 이 함수를 수행을 하고 그 함수에다가 요 LP 파라미터라는 인자를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그 thread 펑션 안에서는 요 값을 가지고서 어떤 보이드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걸 적절한 타입으로 형변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섯 번째가 그 더블 워드 타입의 creation flag인데, 그 create 생성 플래그인데 당분간은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챕터 6에 가서 overlapped IO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될 때 이 파라미터들을 다루게 될 텐데, 그 파라미터는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섯 번째 파라미터는 return value죠. 사실 더블 워드에 대한 포인터를 넘겨주게 되면 create thread가 내부에서 스레드를 생성을 하고 나서 그 모든 스레드가 할당이 되면 그 스레드 고유한 아이디를 할당을 받게 되겠죠. 그 스레드 아이디를 요 스레드 RP 스레드 아이디라는, 저희가 더블 워드에 포인터를 넘겨주게 되면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주소에다가 그 스레드 아이디를 담아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생성된 스레드를 이 여섯 번째 인자 값을 통해서 그게 스레드 아이디가 뭐구나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함수 호출과 스레드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함수 호출은 굉장히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함수가 호출되는 콜러가 있고, 그죠? 그리고 컬리가 있습니다. 호출을 당하게 되는 함수 자체가 컬리가 되겠죠. 콜러 측에서는 함수를 호출하는 순간 실제 그 함수의 제어권이 넘어가게 되고, 그 함수가 수행을 끝내고 나서 리턴을 하게 되면 다시 그 콜러 쪽으로 그 제어권이 넘어가게 돼서 거기서부터 아까 함수를 호출한 그 다음부터 이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펑션,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쭉 수행을 하다가 여기서 특정한 함수를 호출했다고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그 함수의 내부의 코드가 쭉 수행이 되고 나서 다시 함수 호출이 마치게 되면 그 함수가 원래 그 함수를 호출했던 코드 그 이후부터 쭉 수행이 되게 되는 거죠. 순차적인 코드 수행이 순차적인 진행이 이루어지는데, 스레드는 전혀 다르죠. 스레드 펑션은 이 같은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여기 어떤 스레드에서 쭉 코드가 수행이 되다가 저희가 여기서 어떤 새로운 함수를 스레드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스레드 펑션이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물론 이 정확한 이 시점은 아니겠지만 이 시점부터 새로운 스레드가 쭉 수행이 되게 되는 거죠. 함수 호출 같은 경우는 이 함수를 호출했던 스레드에서 이 함수 호출이 끝날 때까지는 잠깐 그 코드가 이 뒤에 코드가 수행이 안 되겠지만, 스레드를 생성한 경우에서는 스레드는 스레드대로 실행이 되고, 원래 스레드를 생성했던 그 실제 프라이머리 스레드, 주로 프라이머리 스레드가 될 텐데, 이 프라이머리 스레드의 코드도 계속해서 동시에 수행이 되게 됩니다. 둘 자체는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스레드는 새로운 스레드를 실행을 해서 그때부터 독자적으로 완전히 원래 그 스레드와는 분리돼서 수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히 콜러에서부터 separated, completely separated, 완전히 분리돼서 수행이 된다. 그리고 그 실행 순서는 unpredictable 하다, not predictable 하다, 예측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코드가 먼저 수행이 될까요? 이 create thread를 통해서 어떤 함수를 호출한 메인 스레드가 있고, 이 create thread의 인자로 넘어와서 거기서부터 새로 생성된 스레드가 있을 때, 자, 이 부분과 이 부분 어떤 게 먼저 수행이 될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운영체제가 이 시점에서 이 스레드를 먼저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 먼저 계속해서 수행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게 어떤 순서로 실행될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프로그램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